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하면 달걀이라는 게 사실 날로 먹어도 이제 영양분도 있고 안전해. 근데 이제 수렵 채집인들은 일반적으로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걸 이제 요리해서, 여기서 쿡이라는 거는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익혀 먹는다는 걸 상징하고 의미하는 거야. 익혀 먹는 걸 더 선호하더라 이 말이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익혀 먹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야. 이제 구멍 뚫러, 그리고 불가에 놔둬, 그치? 불가에 놔둬. 그리고 당연히 계속 돌려야 특정 부분만 익는 게 아니라 골고루 잘 익겠지. 그래서 turn them, 자꾸 돌린다는 말이지. 뭐 할 때까지? 딱딱해진다는 건 제대로 익을 때까지. 자, 그 다음 문장. 이 문장 좀 꼼꼼히 보라 그랬어. 목마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계란, 날 계란을 마시지 않는 이 호주 원주민들 또한, 그러니까 특정 아까 야간, 그 남미에 있었던 야간 부족들만이 그랬던 게 아니라 이번엔 오스트리아 부족들조차 비슷한 노력을 하는데 하곤 했다 이 말이지. 우두가 과거의 습관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뭐뭐 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 비슷한 노력이라는 건 뭘 수반하고 있냐면 에뮤 달걀, 큰 에뮤 달걀을 던지는 거야, 공중으로. 왜? 자꾸 흔들거나 던지다 보면 그게 섞이잖아. 그래서 나중에 어떤 요리를 할 수가 있는가? 스크램블. 있지? 그 안에 있을 때.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뜨거운 어떤 모래나 그 다음에 어떤 탄 장작 더미에 놓고 나서 계속해서 한 20분 정도 돌리다 보면 완전히 제대로 익힌다라는 거지. 그치?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이 뭘 시사하는 거냐? 이 야간족이든 호주의 원주민들이든 간에 그 계란을 익혀 먹는 방식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시사한다 이거야. 됐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such care라는 건 단순히 보살핌이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런 작업 정도 해석하면 되겠지. 자, 다음에 3강 넘어갈게. 3강으로 가자. 1번. 제목 보면, 양육에 있어서 과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과하고 부족하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금전적인 돈을 얘기하는 거야. 돈. 무조건적으로 많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거야. 물론 적은 것보다 또는 부족한 것보다 적당히 많은 건 좋지. 근데 너무 많으면 안 좋은가? 좋은 거 아닌가? 하여튼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너무 많으면 그 돈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다라고 여기서 지금 이 지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자, 중요한 원리 원칙이 있어. 뭐에 관련된? 패런팅, 양육과 돈과 관련된 돈 사이의 이 관계에 대해서, 양육과 돈 사이의 이 관계에 대한 중요한 원칙들이 있더라. 양육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무조건 돈이 들어간다는 거야.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어. 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우리 자식을 교육시켜. 내가 수학자야? 아니잖아. 그러면 수학은 아니더라도 뭐 산수와 관련된, 수와 관련된 걸 뭔가 교육을 시켜야 돼. 그러면 전문가한테 맡기려면 기본적인 돈이 필요하지. 돈이. 그치? 그 모든 게 다 마찬가지란 말이야. 양육에는 돈이 필요하다는 거지. 물론 difficulty of being a good parent.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에 있어서의 어려움. 정확히 말하면 주어는 difficulty지. 물론 통째 주어로 봐도 되겠지만 수식어니까. 자, 뭐 한다면? 여기까지가 이제 부사절. 만약 여러분이 too little money, 돈이 거의 없어. 너무 돈이 없다면 좋은 부모가 된다는 이 되는 것의 어려움은 명백하다. 돈이 없으면 좋은 부모님이 되는 이 어려움은 분명하잖아. 정말 어렵단 말이야. 그치? 자, 보자. 왜 어려운지 한번 볼게. If you have to work two jobs to make ends meet.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야. 이런 것도 진짜 무조건적으로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다.
사실 제 그 의미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입에 풀칠하다. 겨우겨우 생계를 꾸리다 정도 해석하면 되는 거야. 겨우 힘들게 입에 풀칠하면서 살아가다 이 말이지. 어려운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두 개의 일, 두 가지의 잡을 해야만 한다면, 두 개의 일을 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애들과 소통할 수 있는, 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진다는 거잖아. You'll find it difficult. 이것은 가짜 목적어야.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오형식에서 find는 뭐뭐라는 것을 알게 되다, 생각하다라는 뜻이야. 진짜 목적어. 애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애들에게 책을 읽어주기 위한 에너지를 갖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를 갖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시간조차 없을 거 아니야. 그치? 다시 한번. 자, 좋은 부모님이 되는 것에 대한 이 어려움. 뭐 한다면? 만약 우리가 돈이 너무 없다면 좋은 부모가 되는 것에 어려움은 분명해. 자, 그 예로 만약 우리가 투잡을 뛰고 있어. 두 개의 직업, 두 개의 일을 해야만 한다면 뭐 하기 위해서? 겨우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두 개의 일을 해야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목적어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목적어가 뭐? 에너지를 갖는 거, 저녁에, 밤에 뭐 해줄 에너지인 거야? 애들에게 책을 읽어줄 이 에너지를 갖는 게 쉽지가 않아. 나도 너무 힘든데. 잠자리 들기 전에. 그치? 그러니까 돈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걸 이제 시사해 주는 거지. 반면에 근데 돈이라는 것은 오직 부모님들이 더 쉽게끔 만들어줘. 반면에 돈이라는 것은 오직 부모님들, 양육을 더 편안하고 쉽게 만들어준대. 오직 업투가 무슨 뜻이야? 뭐뭐까지지. 특정 포인트까지만이야. 계속해서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계속해서 돈과 비례해 가지고 양육의 편의. 돈과 비례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 편안함, comfortable, 안락함이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어느 정도 가다가 이제 멈추겠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겠지. 이게 바뀌어야 되나? 양육. 돈이 많다고 계속 양육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어때? 돈이 많으면 양육이 어느 지점까지만. 돈이 계속 많아, 그치? 돈이 계속 많아. 근데 양육의 편리함은 어느 정도까지만 가다 멈춘다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하고 적절한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무조건적으로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많은 돈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특정 지점까지만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 자, 부모님의 수입이 gets high enough. 충분히 높아지면, 그러면 충분히 이제 매우 많아지면, 그러면 양육이라는 건 다시 더 힘들어져. harder. 오히려 더 힘들어진대. 더 힘들어지기 시작한대. 아니, 돈이 충분히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선생님 재산이 10억에서 점점 많아져서 100억, 500억까지 많아졌어. 그러면 오히려 양육이라는 게 더 힘들어진다 이 말이지. 특히 물리적인 게 아니라 심리적인 걸 거 아니야. 보자. 왜? How do you teach work hard? 너는 애들한테 열심히 일하자라고 어떻게 가르칠래? 애들이 열심히 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우리 집에 몇백억이 있어. 내가 자식한테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 자식이 크다 보면 당연히 알 거 아니야. 중학생, 고등학생만 돼도 우리 집이 부자라는 거 당연히 알 거 아니야. 아니 다른 아빠들은 그냥 일반적인 차를 타고 다니는데 우리 아빠는 3억짜리 차를 타고 다녀. 걔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차가 좋은 건 타보면 알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런 자식한테 열심히 일을 해야 해.
라고 어떻게 가르칠 거야? 가르친다 손 쳐. 그게 먹히겠냐 이 말이지. 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아빠가 물려주실 텐데.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독립적이야에 독립적이야. 여기서 독립적이라는 건 이제 출가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다 스스로 해야 돼. 돈이 없어 그럼 여행을 갈 돈을 스스로 마련해야 돼. 이렇게 독립적이야 해. 라고 어떻게 가르쳐? 그 다음에 돈의 진정한 의미를 배워. 라고 어떻게 가르칠 거냐 이 말이지. 돈의 진정한 의미는 어렵게 돈을 버는 건데 이미 아빠한테 부모님 집안에 돈이 많은데 자기가 그 돈의 귀중함 소중함을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지. 됐지? 이 자식이 어떤 자식이야? 데디아를 이미 알고 있어. 데디아 뭐? They never have to work hard. 절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 never야 필요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 그 다음에 독립적일 필요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 심지어 돈의 의미를 배울 필요가 never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애들에게 이런 애들이라는 건 어떤 애들이야? 집에 돈이 많은 집안의 자식이지, 그치? 이런 자식들에게 열심히 일해야 된다.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해야 돼. 이게 먹히겠냐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독립적이야에 남한테 의존하거나 의지하지 말고 돈이 필요해? 그럼 네가 가서 벌어. 이게 먹히겠냐 이 말이지. 아빠가 돈을 안 줘도 엄마가 몰래 줄 텐데. 엄마가 안 줘도 할아버지가 주실 텐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분명히 도움이 되긴 해, 양육에.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만이야. 오히려 돈이 충분히 많아지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화살표 방향 문장 위치야. 너희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자료 선생님이 다 표시해놨잖아. 그치? 만들어줬잖아. 그 자료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언급 안 하고 넘어가고 있어. 시간 때문에. 다시 한번 보면 이 뒤에가 뭐가 빠진 것 같아. 내용이 더 있어야 되는 건데, 그치? 이 부분은 지금 빠져 있어, 그치? 빠져 있으니까 선생님이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지금 PPT밖에 없어가지고 빠져 있는 부분은 이렇게 끝나진 않을 거란 말이야.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은 빠져 있으면 선생님이 나중에 직강하면서 또는 시험 보기 전에 별도로 따로 설명해 줄게. 뭐 양이 많지가 않고 이미 내용 다 드러났잖아.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자식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양육이라는 게 어떤 물리적인, 그치? 물리적인 어떤 물건이나 이런 걸 사는 데 있어서의 양육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이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물질적인 돈이라는 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 관계가 있다는 건 누구든지 부인할 수가 없어. 하지만 너무 많은 금전적인 여유, 돈이 양육을 무조건적으로 무한대로 편안하고 쉽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갈 정도로 많으면 양육하는 데 있어서 특히 심리적인 애들의 어떤 철학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가르치는 데는 어려움이 생기더라 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즉 배우는 것이다. 하는 것이 즉 배우는 것이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왜 여기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할게. 우리가 이제 특히 악기를 다룰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 너 요즘 뭐해? 그러면은 나 그냥 피아노 치는 거 배우고 있어. 배우고 있어. 그냥 피아노 연주해. 또는 피아노 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피아노 배우고 있어. 이건 뭘 시사하는 거야? 배우고 있다는 건 배우는 단계를 지나면 그냥 피아노를 연주하고 피아노 혼자 친다는 거지. 그치? 근데 분명히 언어 표현은 두 가지로 나눠져. 또 나눠져야 우리가 이해가 돼. 하지만 생각해봐. 배우는 것과 피아노를 그냥 혼자 치는 것과 다른 건가? 우리가 행동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둘 다 같은 거란 말이지. 이해되지?
근데 우리는 이제 언어적으로 표현할 때 그걸 분리해서 설명을 한다 이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는 것 자체가 배우는 것이며 배우는 것 자체가 연주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일단 가볼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지문을 보면서 이해해보자. 자, 몇 년 전에 I started to play the cello. 첼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첼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첼로 너무 좋아. 인스트루먼트, 악기야. 그 악기 너무 좋아. 그 다음에 spend 시간 ing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즉, 그 첼로를 연주하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많은 시간을 보내. 그리고 work hard at it. 열심히 연주하고 hope someday to play it well. 언젠가 play it well. 그것을 그 악기를 즉 그 첼로를 잘 연주하길 또 희망해. 됐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데디아를 말하곤 해. 데디아를 말하곤 해. 데디아가 뭐냐? What I'm doing,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어? 첼로 연주 이제 막 시작했다 그랬지. 첼로 연주를 막 시작했다 그랬지. 근데 이 시작했다라는 단어를 시작했다라고 안 쓰고 뭘로 쓰냐 하면 이렇게 쓰는 거야. learned. 나는 첼로를 시작했어. 연주하기 시작했어. 근데 첼로를 이제 막 연주하기 시작한다는 건 첼로를 배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그치? 근데 봐.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대라고 말하곤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It's learning to play cello. 첼로 연주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라고 말한단 말이지. 나는 그냥 첼로를 연주하는데 왜 첼로를 배우고 있다고 얘기하겠어? 이제 연주하는 걸 시작했으니까.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배우는 거잖아, 사실은. 맞지? 근데 이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굳이 연주한다와 첼로를 켠다? 라고 얘기하나? 첼로를 연주한다, 첼로를 배운다와 첼로를 연주한다. 구분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야. 어차피 행동은 똑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What I'm doing, 내가 하고 있는 것은 is learning to play the cello. 첼로를, 너 이제 첼로 배우고 있구나. 내가 첼로를 친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친 적이 없어. 친구들은 알 거 아니야. 오랜 친구들은 알 거 아니야. 만약에 내가 첼로를 연주했으면 가지고 다니는 모습을 봤을 거 아니야. 이제 처음 가지고 다닌다는 건 내가 배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첼로 이제 배우기 시작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What I'm doing is learning to play cello. 우리의 언어도 우리에게 다른 표현, 다른 단어를 제공해 주지 못해. 뭐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내가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첼로 연주하고 있잖아. 그치? 첼로 연주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표현을 제공해 주지 못해. 뭔 소리냐? 우리 언어 자체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그냥 내가 첼로 연주하고 있으면 얼마 안 됐어? 그러면 사람들이 보자마자 첼로 배우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옆에 선생님이 안 계셔도. 이 표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야. 언어 자체도. 자, 하지만 이런 언어, 이런 단어들은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carry the strange idea, 이상한 생각을 지니게 해버리는 거야. 내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이 strange라는 건 unfamiliar, 뭔가 좀 낯설고 헷갈린 어떤 개념을 전달한다는 거야. 헷갈린 게 뭐냐? There exist, 존재하는 두 개의 very different process, 매우 다른 과정이 존재한다는 되게 헷갈리고 이상하고 낯선 개념을 전달해버리는 거야. 이 표현이 뭐였어? 앞서서 어떤 표현이었어? 이런 표현. 너 지금 첼로 연주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표현 말고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야. 언어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언어, 이런 표현들이 내 머릿속을 지금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 거야. 어떻게? 두 가지 매우 다른 과정이 존재하는구나. 첫 번째 과정은 뭐야? 첼로 연주하는 걸 배우는 것. 이라는 과정.
그 다음에 첼로를 연주하는 것. 근데 이게 두 개가 다른 거야? 첼로 연주하는 걸 배운다는 것 자체가 연주를 한다는 거잖아. 아, 첼로가 이게 아닌가? 이건가? 그치? 그것들은 데디아를 시사해. 데디아가 뭐냐? 그것들이라는 건 이 두 가지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두 가지 과정은 데디아를 시사하는데 I will do the first. 첫 번째 과정을 할 거라는 건 시사해. 뭐 할 때까지. 내가 그 첫 번째 과정을 완성하고 완벽히 끝날 때까지 첫 번째 과정을 할 거라는 걸 시사하는 거야. 첫 번째 과정이 뭐라 그랬어? Learning to play the cello지. 첼로를 연주하는 걸 배우는 것. 언제까지? 첼로를 완전히 끝낼 때까지. 첼로 배우는 걸 완전히 끝낼 때까지. 그리고 그때라는 건 첼로 배우는 게 끝날 땐 I will stop the first process. 이제 배우는 과정을 멈추고 두 번째 과정을 시작한다는 걸 암시하는 거야. 근데 이런 게 어딨어. 이런 게. 배우는 건 배우는 거지만 배우는 것과 연주하는 이 과정이 구분이 돼 있나? 모든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잖아. 내가 첼로 전문가야. 전 세계 랭킹 1위야. 가장 잘 켠다고 이건가? 가장 잘 켠다고 첼로 가장 잘 켠다고 이제 칭송을 들어. 그럼에도 연습하잖아. 그렇잖아. 연습하잖아. 그러니까 연습한다는 것과 첼로를 연주한다는 것을 구분할 필요도 없고 구분해서도 안 된다는 거지. 물론 우리 그렇게 표현하지. 언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언어 때문에 나는 헷갈린 거고. 이 주인공은. 이 필자는. 그치? 자, 바꿔 말해서 in short that 이 that이라는 건 요 that에 연결되는 거야. I will go on learning to play. 나는 계속해서 연주하는 걸 go on은 continue의 의미야. 가다가 아니라 on이 붙어 있으면 continue. 나는 계속해서 연주하는 걸 배울 거야. 뭐 할 때까지? 내가 연주하는 걸 배울 때까지 계속해서 연주할 거야.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플레이하기 시작할 거야. 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거야. 다시 해석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용 자체가 우리가 언어 자체가 이게 말 장난이잖아.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선생님이 앞서서 계속 얘기했다시피 자 우리가 이게 이분법적으로 나눠버리는 거야. 내가 이제 뭐 요즘에 안 들고 다니든 한동안 안 들고 다니든 또는 들고 다니지 않았던 첼로를 들고 다니면서 첼로를 이렇게 켜. 그럼 사람들은 보자마자 나랑 가까운 주변의 지인들은 보자마자 첼로 배우는구나. 근데 이런 언어적 표현은 이 필자, 이 주인공 입장에서는 그냥 나는 첼로를 혼자 키고 있었는데 왜 배운다라고 얘기를 하지? 어차피 두 개 같은 행동인데. 그 말은, 그 사전적 의미는 내가 첼로를 처음엔 계속해서 배워. 연주하는 걸 배워. 언제까지? 그걸 다 끝낼 때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첼로를 켠다. 첼로를 연주한다.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지. 말장난이긴 하지만. 그치? 다시 한번 해석할게. 그 언어는 데디아를 시사하는데 내가 첫 번째 과정, 즉 배우는 과정을 할 거야. 언제까지? 배우는 과정을 완성할 때까지. 그리고 그 완성한 시점에서 나는 이제 첫 번째 과정을 그만두고 두 번째 과정을 시작한다. 라는 걸 시사하는 거야. 자, 바꿔 말해서, 줄여 말해서 데디아를 시사하는데 나는 계속해서 연주하는 걸 계속할 거야. 언제까지? 연주하는 걸 다 배울 때까지. 그리고 나서 연주하기 시작한다는 걸 말해줍니다. 자, obviously 분명히 이건 넌센스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왜? 두 가지 과정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아. 그렇잖아. Not A but B. 두 가지 과정은 존재하지도 않고 오직 한 가지 과정만이 존재하는 거야. 연주를 하는 거지. 연주를 하면 배울 때는 배우는 거고 그리고 나서 연주하는 거다. 이 두 가지 과정이라는 게 없잖아. 배우는 것도 배우면서 연주하는 거고. 그렇지? 연주할 때도 연주하는 거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뭔가를 하는 걸 배우는 거야. 뭐 함으로써? 연주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두 가지는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라는 거야. 연주를 하면서 분리가 된 게 아니라
하면서 또는 함으로써 뭔가를 하는 걸 배운다는 거야. 다른 방법은 없다. 배우고 나서 연주하는 게 아니라 연주하면서 배워. 두 개는 분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제목, 소재 보면 하는 것 자체가 즉 배우는 것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마치 언어적인 표현을 배우고 나서 이제 연주한다 라는 것처럼 표현하잖아, 말하잖아. 근데 그건 오히려 이 필자, 주인공은 헷갈리기만 하고 사실 두 개는 하나의 과정이다. 두 개의 과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야.